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지난주는 눈이 정말 많이 왔지요. 사람들의 발길이 아직 닿지 않았는지 발자국 하나 없는 길을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나뭇가지에 내려앉은 눈도 예쁘죠? 눈이 내려 설렘이 가득한 겨울이지만 정말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도깨비를 만나 벌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도깨비라고 하면 등골이 오싹해질 듯 무서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옛 이야기 속의 도깨비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도움을 주는 도깨비랍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불효자 버릇고친 도깨비. 옛날 전라도 정읍 땅에 자식도 없이 단둘이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친척도 없고 이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식까지 없으니 집안은 늘 적막하고 쓸쓸하였습니다. 신령님, 아들도 좋고 딸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자식 하나 낳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부터 부부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덕분인지 사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뜰 듯이 기뻐하며 아이를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아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가 되자 부부는 아들이 귀여워서 이런 장난을 했습니다. 얘야, 너희 엄마 좀 때려주고 오너라. 얘야, 너희 아빠 좀 때려주고 오너라. 그러면 아들은 엄마 아버지께 아장아장 걸어서 뺨을 탁 건드리고 왔습니다. 그때마다 부부는 깔깔 웃으며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자꾸 시키다 보니 때리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나이를 먹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구 때렸던 것입니다. 이 녀석아, 아프다. 웬 주먹이 그리 맵니? 그만 때려라. 그러나 아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인사 대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들은 어머니와 살다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따로 집을 얻어 나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따로 사니 맞지 않아도 되겠구나.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 어머니 집을 찾아와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직까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은 어서 일어나라며 어머니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어머니 집을 찾아와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저녁 식사했어요. 그러면 이불 깔고 누워요. 아들은 어서 자라고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때리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온몸에 멍이 들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가서 아들은 혼자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졌을 때 누가 불쑥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털로 뒤덮인 키 큰 사내였습니다. 당신의 도깨비? 놀란 아들이 몸을 일으키자 도깨비는 다짜고짜 아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얼마나 사정없이 때리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때려요? 사람을 이렇게 때려도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항의하자 도깨비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 남의 집에 와서 인사를 했을 뿐인데 나한테는 때리는 것이 인사야. 너도 어머니한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인사하잖아. 아들은 늘 때리기만 했지 맞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맞으면 아프구나. 나는 그걸 몰랐네. 그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아들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만 때리세요. 아프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절대로 어머니를 때리지 않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자 도깨비는 매를 그쳤습니다. 정말이지? 나하고 약속할 수 있겠지? 예. 너는 이제까지 어머니에게 잘못을 했어. 낳아서 길러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것이 어디 사람으로 할 짓이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내일부터 어머니께 효도해라. 날이 추우면 군불을 떼어 방을 덮여드리고 잡숫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구해다 드리도록 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께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만일 약속을 어긴다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도깨비는 아들에게 당부하고는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힌 일들이 머릿속을 주마등같이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밤을 꼬박 새운 아들은 새벽이 되자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밤새 눈이 와서 마당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사각사각 눈을 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아들이 와서 빗자루로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이 이제는 나를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 빗자루로 때리려는 모양이구나. 빗자루로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잘못 맞으면 팔다리가 부러질지도 몰라. 어머니는 겁먹은 얼굴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방이 따스해졌습니다. 아들이 아궁이에 솔가지를 넣고 군불을 떼기 시작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하였습니다. 저 녀석이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방에 불까지 떼주네. 혹시 방을 뜨겁게 만들어서 나를 데워 죽이려는 게 아닐까?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방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가와서 어머니께 공손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더 주무시지 왜 벌써 일어나셨어요?
바깥 날씨가 추우니까 방 안에 그냥 계세요. 아들은 어머니를 다시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상을 차려왔습니다. 저희 집에 굴비가 있길래 제가 상에 올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굴비를 좋아하시잖아요. 아들은 상 앞에 앉아 어머니에게 생선을 발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찬 저 반찬을 어머니께 권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웬일이냐?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아침상을 놓고 마주 앉은 어머니와 아들을 도깨비가 창문 너머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 덕을 본 동생. 옛날 어느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형은 심술이 많고 욕심쟁이인데 비해 동생은 착하고 욕심이 없었습니다. 형은 밥을 얻으면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얻어온 밥도 빼앗아 조금도 남김없이 먹어치웠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배부르면 기분 좋은지 빙그레 웃으며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밥을 얻어오다가 길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떨어뜨리고 갔지?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동생은 금덩어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은 동생이 들고 온 금덩어리를 보았습니다. 야, 너 그 돌덩어리 어디서 났니? 형은 금덩어리인 줄 알면서도 돌덩어리라고 불렀습니다. 길에서 주웠어. 누가 잃어버렸나 봐. 그런데 형, 이건 돌덩어리가 아니라 금덩어리야. 주인을 찾아줘야 해. 너는 금덩어리와 돌덩어리도 구분 못하니?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어리야. 내다 버려야지. 형은 동생에게 금덩어리를 빼앗았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형의 말대로 돌덩어리인가 보다. 동생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금덩어리를 내다 버리는 척 하다가 집안에 숨겨 놓았습니다. 금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다니 정말 재수가 좋은걸. 나는 이제 부자가 되었어. 하지마. 내가 거지 노릇을 그만두고 잘 살게 되면 동생이 그 금덩어리를 돌덩어리로 속였다는 걸 알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게 아예 장님으로 만들어 버려야겠다. 형은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의 눈에 재를 뿌려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는 금덩어리를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형, 형, 어딨어? 장님이 된 동생은 형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길을 더듬더듬 헤맨 끝에 허름한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빈집인가 봐. 이 집에서 쉬었다 가야겠다.
동생은 집 안으로 들어가 방에 벌렁 누웠습니다. 온종일 헤매 다니느라 고단했는지 곧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동생은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이크, 빈집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집이었구나. 주인에게 들키기 전에 어서 숨어야겠다. 동생은 허둥지둥 일어나 벽을 더듬었습니다. 벽장 손잡이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얼른 벽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장 안에 앉아 있자니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깨비들이 모였으니 바깥 세상 얘기나 할까? 좋지 좋아. 나도 찬성이야. 도깨비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동생은 간이 오그라들었습니다. 맙소사, 이 집이 도깨비들의 소굴이었구나. 동생은 가슴을 졸이며 도깨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그렇게 못된 사람은 처음 봤어. 형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눈에 죄를 뿌려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는 도망쳐 버리더라고. 아이고, 정말 지독하네. 하루아침에 장님이 되어버렸으니 그 동생은 얼마나 괴롭고 불편할까. 동생이 들어보니 자기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참 미련해. 장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불편하게 사니 말이야. 이 집 뒷마당에 있는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 3개만 따서 먹으면 눈이 훤하게 밝아지지. 에휴, 사람들이 곰보다 미련한 걸 이제 알았어. 고개 넘어 마을에 갔더니 사람들이 물이 없어 고생하고 있더라고. 그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 밑을 파면 물이 콸콸 쏟아지던데 그걸 모르니 말이야. 아랫마을에도 미련한 사람이 또 있지. 김부자 말이야. 외동딸이 병에 걸려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딸이 왜 병에 걸렸고 어떻게 하면 깨끗이 나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더라고. 그 집 지붕 밑에 큰 지네가 뿜어내는 독 때문에 딸이 병에 걸린 거야. 지네를 잡아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어 죽이면 딸의 병이 씻은 듯 나을 수 있지. 그것도 모르고 의원이란 의원을 다 불러 헛고생을 시키고 있으니 원. 그뿐만이 아니야. 그 집 장독대 밑에는 그 망아리가 묻혀 있어. 그것만 얻으면 부자가 될 수 있지. 그런데 그 집 하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평생 허드렛 일이나 하며 살고 있으니 에휴,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야. 도깨비들은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방 안에 빙 둘러앉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았습니다. 날이 휘뿌옇게 밝아오네. 벌써 새벽이 되었나 봐. 그럼 그만 헤어짐세. 도깨비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우르르 밖으로 나가더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지자 동생은 벽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 뒤에 있는 마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복숭아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동생은 나뭇가지를 더듬어 복숭아를 땄습니다. 도깨비가 말한 대로 복숭아 3개를 먹으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잘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생은 고개 넘어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느티나무를 찾으니 마을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동생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마을에서는 물이 없어 고생하고 있으시다면서요. 물론이지. 샘이 다 말랐거든. 다른 마을에 가서 물을 얻어다 쓰는 형편이야.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군데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래, 그게 어딘데? 할아버지는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바로 이 느티나무 밑을 파면 물이 콸콸 쏟아질 거예요.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느티나무 아래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곡괭이와 삽으로 느티나무 밑을 파게 하였습니다. 얼마쯤 땅을 파자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우와, 물이다, 물이 나온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모두들 단지를 가져와서 물을 받았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자네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야. 할아버지는 동생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하였습니다. 동생은 그 마을을 떠나 아랫마을의 김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김부잣집은 딸이 죽게 되었다고 초상집과 다름없었습니다. 동생은 김부자를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따님의 병을 고치려고 왔습니다. 씻은 듯 낫게 해드릴 테니 저를 따님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김부자는 동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고 거짓 녀석이 큰소리치기네. 용하다는 의원들도 다 불러보았지만 못 고치는 병을 지가 어떻게 고쳐? 김부자는 동생을 쫓아 버리려다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딸이 있는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동생은 김부자의 딸을 진찰하는 척 하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김부자네 하인들에게 쇠집게를 구해달라고 하고 가마솥에 기름을 넣어 펄펄 끓이라고 일렀습니다. 사다리를 가져다 주십시오. 동생이 부탁하자 하인 한 사람이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동생은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도깨비 말이 틀림없군. 지붕 밑에 큰 지네가 웅크리고 있어. 동생은 쇠집게로 지네를 집어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지네는 몸부림치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지네가 죽자 김부자의 딸은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났습니다. 언제 알았냐는 듯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부자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의 목숨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는가. 마땅히 갈 데가 없으면 우리와 같이 살았으면 하는데. 김부자는 동생을 사위로 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동생도 좋다고 해서 그날로 장가를 들어 김부자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하늘나라로부터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싶소.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싶으니 음식을 마련해 주시오. 예, 서방님. 부인이 음식을 준비하자 동생은 장독대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빌었습니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면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베기를 빌고 나서 장독대를 헐었습니다. 그러자 장독대 밑에 금항아리가 나왔습니다. 동생은 소원대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얻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동생을 버리고 달아나던 형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형은 금덩어리를 판 돈을 노름으로 날려버려서 다시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 녀석이 어떻게 눈을 뜨고 부자가 되었지? 형은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달려가 물어보았습니다. 동생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형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을 멀게 했던 형에게 자기와 같이 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은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너한테 얹혀 사니? 싫어. 형은 동생이 도깨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산속으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벽장 안으로 들어가 도깨비들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깨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깨비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방 안으로 들어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자기 동생 눈에 재를 뿌려 앞을 못 보게 만들고 도망친 형에 대해서 말했지. 그 형이 다시 거지가 되어 동생을 만나러 왔더라고.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형이 들어보니 자기 이야기였습니다. 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형이란 놈이 우리가 사는 산으로 올라오던데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옆에 있던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 형이란 놈이 이 집을 향해 걸어가던데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형은 도깨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이란 놈이 이 집안에 숨어 있겠네. 어쩐지 아까부터 사람 냄새가 나더니. 도깨비들은 일제히 벽장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래, 바로 저기야. 사람 냄새가 풀풀 나고 있어. 도깨비들은 벽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형이 벽장 속에서 와들와들 떨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형을 벽장에서 끌어냈습니다. 동생의 눈에 재를 뿌려 앞을 못 보게 만들고 도망친 못된 형이야. 이런 녀석을 그냥 놔둘 수가 없지. 도깨비들은 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그날 새벽 형은 그 집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와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형은 동생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형님, 이제는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서로 도우며 같이 살자고요. 착한 동생은 형이 살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뒤 형제는 평생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혹부리 영감과 노래 주머니.
산 좋고 물 맑은 어떤 마을에 목에 표주방만큼 큰 혹이 달린 영감이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영감을 혹부리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혹부리 영감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서글펐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답니다. 아, 혹을 없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마땅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혹부리 영감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한 짐 해놓으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어두침침한 산길을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야단났네. 꼼짝없이 산에서 지새게 생겼는데. 혹부리 영감은 다리가 아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으스스 추워졌습니다. 그때 숲 저편에 희미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휴, 살았다. 오늘 밤은 저 집에서 묵어가야지. 혹부리 영감은 불빛이 흘러나오는 집으로 갔습니다. 계십니까? 혹부리 영감은 마당에 나무찜을 세워두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 안 계세요? 아무리 대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나? 혹부리 영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집안을 기웃거렸습니다. 허물어진 벽에 뚫린 지붕, 집안 구석구석엔 먼지와 거미줄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분명했습니다. 이상하고 빈집인데 누가 불을 켜놓았지. 혹부리 영감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가 꺼림칙하였지만 할 수 없이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빈 방으로 들어가 피곤한 몸을 눕혔습니다. 아, 고단하고.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으스스 몸이 떨리는 게 꼭 귀신이 뛰어 들어올 것 같은데. 혹부리 영감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안 무섭지? 옳지, 노래를 부르자. 혹부리 영감은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혹부리 영감의 노랫소리는 깊은 산속에 높게 울려 퍼졌습니다.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동안 어느새 두려움도 사라지고 한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오싹 소름이 끼쳤습니다. 귀신인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 혹부리 영감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깨비들이 둘러앉아 혹부리 영감의 노래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듣던 도깨비들을 처음 본 혹부리 영감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안 되겠다. 여기서 빨리 달아나야지. 혹부리 영감은 이렇게 생각하고 방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우두머리로 보이는 도깨비가 혹부리 영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으아! 혹부리 영감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영감, 너무 겁내지 마시오. 영감을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시오.
도깨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약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어쩜 노래를 그렇게 기막히게 잘하시오. 우리는 영감의 노래에 반했소이다. 한 곡 좀만 더 불러주오. 도깨비들은 혹부리 영감에게 노래 하나를 더 청하였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미소 띤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혹부리 영감이 노래하는 동안 도깨비들은 흥겹게 춤을 추었습니다. 손에 든 방망이를 흔들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신이 났습니다. 노래를 더 청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노래를 구성지게 뽑았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도깨비들과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는 동안 밤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깨비들은 화들짝 놀라며 춤을 그쳤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가 혹부리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밝았으니 우리는 그만 돌아가겠소. 영감 덕분에 잘 놀다 가오. 멋진 노래 잘 들었소이다. 영감,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 영감의 구성진 노래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요? 어디서 나오긴 입에서 나오지. 에이, 거짓말. 사람마다 다 입이 있는데 영감처럼 좋은 노래가 나오지 않던데 뭘. 똑바로 이야기하시오. 글쎄, 그럼 목구멍이지. 목구멍이고 말고. 목구멍. 영감, 농담하지 말고 제대로 말씀하시오. 우리도 목구멍이 있는데 나는 이제까지 영감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도깨비를 본 적이 없소이다. 혹부리 영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 저도 모르게 턱을 만졌다가 손이 혹을 스쳤습니다. 옳지, 이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해야겠다. 혹부리 영감은 헛기침을 한 뒤 커다란 혹을 손바닥에 받쳐 도깨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헤헤, 사실은 이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오. 혹에서. 그럼 그렇지. 남들한테 없는 멋진 혹이야말로 노래 주머니였구먼. 도깨비들은 혹부리 영감의 혹을 어루만지며 저희끼리 떠들어댔습니다. 잠시 뒤 우두머리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영감, 그 노래 주머니를 우리한테 파시오. 값은 후하게 쳐주겠소. 혹부리 영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내 몸에 찰싹 붙어있는 이 혹을 어떻게 떼겠소? 염려 마시오. 아프지 않게 살짝 뗄 테니 눈만 감으시오. 혹부리 영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깨비들 가운데 하나가 방망이로 영감의 혹을 툭 쳤습니다. 그러자 혹이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혹이 있던 자리를 손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세상에, 감쪽 같네. 혹부리 영감은 기쁨에 젖어 소리쳤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도깨비들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대신 방 안에는 보물이 가득 든 커다란 자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이 노래주머니 값으로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너무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혹대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혹부리 영감에 대한 소문은 하루 만에 쫙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혹부리 영감을 부러워했습니다. 이웃 마을에도 혹부리 영감처럼 목에 표주방만큼 큰 혹이 달린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문난 욕심쟁이였습니다. 노인은 소문을 듣고 혹부리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혹을 뗐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또 부자가 되었다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오? 노인이 끈질기게 조르자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를 만나 혹을 떼이고 보물을 얻기까지의 사연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노인은 나도 도깨비를 만나 혹을 내주고 보물을 얻어야겠어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노인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도깨비 집을 찾았습니다. 노인은 집 안에 들어누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인이 노래를 부르는데 벼랑간 창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헤헤, 드디어 나타났구나. 노인은 속으로 기뻐서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습니다. 잠시 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깨비들이 방 안으로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빙 둘러싸고 기분 나쁘게 웃어댔습니다. 노인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말을 걸지 않고 왜 자꾸 웃기만 하지? 성질이 급한 노인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도깨비님들, 제 노래주머니 사러 오셨습니까? 그러자 도깨비들은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쟁이, 노래주머니라고 우리가 또 속을 줄 알았느냐? 아, 아닙니다. 이 노래주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노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가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듣기 싫다. 그렇게 좋으면 너나 가져라. 우두머리 도깨비는 주머니에서 혹을 꺼내 노인의 목에 붙였습니다. 도깨비들은 목에 혹 2개를 주렁주렁 단 노인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노인은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끄러워, 썩 꺼져, 이 거짓말쟁이야. 도깨비들은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았습니다. 욕심쟁이 노인은 혹 떼러 갔다가 혹만 붙이고 돌아왔답니다. 바보 도리와 처녀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도리라는 나무꾼 소년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도리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목이 말라 옹달샘에 들렀습니다. 바가지로 물을 떠서 벌컥벌컥 단숨에 마셨습니다. 시원하다. 도리는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옹달샘 옆에 바가지를 내려놓다가 도리는 개구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웬 개구리지? 조약돌 만한 개구리가 샘물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다리를 힘차게 움직여 물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도리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무꾼 소년아,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이 산꼭대기에 오르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도리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오, 개구리가 말을 하다니?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놀랄 것 없어. 이 산꼭대기에는 처녀 도깨비가 있어. 그 도깨비에게 내 소원을 바라는 거야. 그럼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줄 거야. 그게 정말이니? 그렇다니까. 내 말대로 해봐. 도리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정말 도깨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용기를 내어 처녀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 말하면 들어줄래? 알았어. 이야기해봐. 도깨비는 겉으로 보기엔 무서워도 그 목소리는 나긋나긋 했습니다. 도리는 자기 소원을 털어놓았습니다. 도깨비야,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란다. 부자? 까짓거 간단하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도깨비는 뜻밖에도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만 있으면 돼. 내가 구해줄 테니 가지고 가. 정말? 확실해? 당나귀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게. 그렇다니까. 잠자코 내 말 들어. 도리는 도깨비로부터 당나귀를 받았습니다. 아주 튼튼한 당나귀였습니다. 도리는 당나귀를 끌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서야 겨우 산 밑에 닿았습니다. 도리는 집까지 가려면 아직도 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 입구에 있는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도리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당나귀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기한 당나귀예요. 특별히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아유, 그래, 그래. 알았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도리는 주인에게 당나귀를 맡기고 주막 구석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도리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맡긴 당나귀를 주세요. 그러자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이구, 미안해서 어쩌지. 마구간에 꼭 묶어두었는데 아침에 보니 없더구나. 그러기에 제가 특별히 부탁드렸잖아요. 잘 돌봐달라고요. 어쩔 수 없지 않니? 마구간에서 당나귀와 같이 자지 않는 바에는. 그러나 주인의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자를 만들어주는 신기한 당나귀라는 말을 듣고 남의 집에 슬쩍 감춰 두었던 것입니다. 도리는 맥이 빠졌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도깨비를 만나러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도리는 풀이 죽은 얼굴로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준 당나귀를 잃어버렸어. 미안해. 도리는 어젯밤 주막에서 벌어진 일을 도깨비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저런, 그럼 이번에는
책보를 줄 테니 들고 가. 책보? 갑자기 책보는 왜? 이 책보는 보통 책보가 아니야. 책보를 펼치고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냥 갖고 싶은 물건을 부르라고. 돈 나와라 하면 돈이 나오고, 쌀 나와라 하면 쌀이 나와. 와, 굉장하네. 부르는 대로 나오는구나. 응, 이 책보를 가져가. 도리는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보물이라면 이미 부자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리는 도깨비와 헤어져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해가 저물어서야 주막에 닿았습니다. 도리는 주막 주인에게 책보를 맡기며 말했습니다. 어제처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잘 보관해 주세요. 염려할 거 없어. 책보가 뭐 대단하다고 누가 훔쳐가겠나. 도리는 책보에 대해 주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보가 무엇이든 부르면 나오는 신기한 물건이라고 알려지면 또 없어질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리는 다음날 아침 주인을 불렀습니다. 책보 주세요. 아이고, 이를 어쩌지? 또 없어졌어. 주인은 능청스럽게도 미안해 죽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인은 이번에도 책보를 다른 곳에 감춰 두었습니다. 책보 역시 당나귀처럼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리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주막을 나와서 산꼭대기에 이르기까지 도리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깨비가 나타나 도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니? 또 책보를 잃어버렸니? 응,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밖에 안 나와. 아휴, 그거 참 안 됐구나. 눈물 닦아. 내가 다른 보물을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게 뭔데? 방망이야. 때려라 방망이 하고 소리치면 무엇이든 나와. 도깨비는 도리에게 방망이를 주었습니다. 이 물건을 주막 주인에게 맡길 때 자세히 설명을 해줘. 처녀 도깨비의 말에 도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거 안 돼. 또 잃어버려. 괜찮아.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 하라는 대로만 해. 도리는 산을 내려가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인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오늘은 또 무슨 물건을 맡길 거니? 도리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방망이를 내놓았습니다. 귀중한 보물이에요. 때려라 방망이 하고 외치면 무엇이든 나와요. 놀랍고 신기하구나. 이번에는 걱정 마라.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이 보물을 지킬게. 도리는 주인에게 방망이를 맡기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없어지면 어쩌지? 방망이마저 잃어버리면 도깨비가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도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깥이 떠들썩하더니 갑자기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통곡 소리는 주인이 사는 안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주막집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주인 영감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방망이가 주인 영감에게 달려들어 마구 매질을 했어요. 우리가 말릴 틈도 없이. 그제야 도리는 자초지종을 알았습니다. 욕심 많은 주인을 도깨비가 혼내준 것입니다. 주막집 식구들은 도리에게 주인이 감춰둔 당나귀와 책보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그것들을 훔쳐 벌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당나귀와 책보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도리는 마을에서 으뜸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효자를 살린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도리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마음이 착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도리를 칭찬하였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야. 부모님을 어찌나 정성스럽게 모시는지. 아유, 그럼 하늘이 낳은 효자지. 도리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도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병으로 앓아 누우신 거랍니다. 도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성으로 어머니를 간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편 마을에 아주 용한 의원이 있어. 그 양반이라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줄걸. 이웃집 아주머니가 도리에게 귀뜸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도리는 의원을 모셔오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사방이 캄캄했습니다. 도리는 강나루에 닿았습니다. 나룻배는 보이는데 뱃사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동이 터야 배가 떠나려는 모양입니다. 도리는 나루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덕에 앉아 쉬며 뱃사공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풀밭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나루터 손님이 있었군. 이렇게 생각한 도리는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도리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뒤에 서 있는 것은 도깨비였습니다. 놀랄 것 없어. 우리 심심한데 씨름이나 한판 할까? 도깨비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씨름? 도리는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까짓거 붙어볼까? 도깨비가 나를 해칠 생각은 없는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하자 용기가 솟았습니다. 도리는 우통을 벗고 도깨비에게 엉겨 붙었습니다. 도깨비한테 이기려면 왼발을 걸어야 한다고 했겠다. 도리는 문득 어디서 주워들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도깨비의 왼발을 걸기 위해 이리저리 몸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는 무척 몸이 빨랐습니다. 좀처럼 도리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한순간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도깨비를 번쩍 들어올릴 요량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도깨비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와, 보통 도깨비가 아닌데? 돌쇠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승부는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어 먼동이 밝아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디선가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깨비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씨름을 하다 말고 허둥지둥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도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나루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 나룻배가 떠난다. 도리는 불이 나게 언덕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잠깐만요. 같이 타고 갑시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룻배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점점 멀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도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쩌면 좋지. 다음 배는 점심 무렵이나 돼야 출발할 텐데. 도리는 새벽 첫 배를 놓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새벽 첫 배를 타야 의원을 모시고 오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랍니다. 아이고, 도깨비와 씨름만 하지 않았어도. 도리는 도깨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느님, 너무하십니다. 왜 하필 그때 도깨비를 보내셨어요? 도리는 하늘을 향해 눈을 흘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맑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난데없이 소나기가. 도리는 비를 피해 허둥지둥 달렸습니다. 저만치 주막이 보였습니다. 도리는 주막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비는 점심때나 돼서 그쳤습니다. 주막으로 길손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새벽에 나루터를 떠난 배 소식 들었나? 도리는 주막을 나서려다가 길손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나? 폭풍 후에 배가 뒤집혔대. 아휴, 저런.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었겠네. 도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막을 뛰어나와 언덕으로 갔습니다. 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내가 놓친 배가 저승으로 떠나는 배였단 말인가. 도리와 씨름을 했던 도깨비가 바위 뒤에 숨어 도리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